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성입니다. 네, 이미 앞에 너무 전문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어른들의 그 집중력이 20분이라고 했는데 이미 집중력을 넘어서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이게 소비자분도 들으실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쉽게, 하기를 좀 얘기를 들어서 조금 쉽게,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혈당, 혈관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잘 들으셔서 이 뒷부분 들으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혈당 조절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원인과 관련 제품 저희가 또 원인도 알아야 되지만 제품은 어느 쪽을 추천해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혈당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우리가 매번 혈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혈당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혈이니까 혈관에 혈관에 뭐 당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혈액 안에는 당이 있어요. 우리가 식품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야만 우리 세포가 그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써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뇌를 움직이고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오셨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포도당이 주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적절하게 있어서 우리 몸에 기운을 나게 해주는 데만 쓰면 좋은데 요즘에 좀 너무 과잉으로 드시죠. 예, 영양 불균형 시대지만 열량은 과잉이다. 그리고 너무 쉴 새 없이 드시기 때문에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췌장에. 그래서 이 인슐린 조절하는 게 좀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성 영양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는 포도당이에요. 예, 포도당이 탄수화물 꼭 드셔야 우리가 뇌를 쓰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뇌세포는 단백질은 잘 쓰질 않고 포도당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런데 자, 혈당 대사 이렇게 조절을 보시면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장관에 들어가서 위장관 호르몬 분비가 되고 또 소화 효소도 들어가고 해서 이 혈당을 췌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포한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운반하는 책이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주는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자, 문을 열자 하면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쉴 새 없이 먹게 될 때, 얘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살짝 고장이 난 거예요. 맨날 일을 너무 자주 시키니까 약간 노조 파업하듯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나 이제 일 안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세포 속으로 당을, 포도당을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혈관 안에 당의 농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혈당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이렇게 옮겨줘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우리가 당뇨이신 분 어떻게 되죠? 뇨당으로 해가지고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기도 합니다. 너무 과할 때는요. 자, 여기 서울 아산병원 여기 사이트에서 보니까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정상인의 경우는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이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췌장에서 하는데, 자, 여러분이, 자, 이거 끝나고 나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아마 뭘 드실 거예요. 꼭 참으셔야 합니다. 그냥 단백질 조금 쉐이크 해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쉬려고 하는데 또 일을 시키네? 그러면 밤새도록 또 일을 하느라고 쉬지를 못해서 숙면도 안 되고 피곤하게 되고 혈당은 내가 자는 동에도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형태가 되면은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보시면 뭐 유전이야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유전보다는 환경적 유전이 좀 더 커요. 어, 우리 엄마 아빠 당뇨라서 나도 당뇨일 거야. 그렇다기보다 당뇨의 식습관을 유전을 받아서 면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이런 식습관 때문에 되는 거지 부모님이 당뇨라고 해서 내가 부표로 당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습관 관리하고 하셔가지고 제 지인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당뇨이신데 본인은 당뇨 아니에요.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환경적 인해 중에서는 비만,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임신성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짚고 넘어가 볼게요. 1형, 2형이 되는데 대부분 2형입니다. 1형은 소아당뇨라고도 예전에 불렸고요.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서 왜 주사로 놓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만 이 형은 뭐냐면 원래 인슐린은 생산도 되고 잘 됐으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고장이 난 거죠. 일을 하지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제 3형 당뇨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1형 당뇨는 전체 당뇨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는 대부분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식습관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게 2형 당뇨고요. 자, 3형 당뇨는 체내 대사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밀로이드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활성산소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몸의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소를 시키는데 그 해소를 제대로 못할 만큼 너무 과잉으로 됐을 때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와 관련된 신경적 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의 당, 우리 당 독성 어디서도 봤죠? 아티스트에도 이게 당 노화라고도 하죠.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나쁘고 뭐도 안 좋다. 치매, 뇌에도 문제가 일으킨다라고 해서 당이 높으신 분들은 요즘 보시면 나 당뇨약 먹어. 괜찮아. 요거 꼭 짚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당뇨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약 먹으면 합병증까지 발현이 안 되면 괜찮은데 치매는 다들 무서워하시잖아요. 요거를 꼭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이 너무 많아졌을 때 체중 당화 산물이 당분이 과잉이 됐을 때 체내 단백질하고 결합했을 때가 체중 당화 산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봤더니 노화와 질병 발생이에요. 요즘에는 저속 노화가 트렌드고 정말 100세, 120까지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 당 때문에 어떻다? 각종 심혈관 질환, 당뇨, 아까 혈관 질환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장 질환. 왜냐면 신장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도 많고 아까 심장에 넣고 다 많지만 신장에도 엄청 많기 때문에 당뇨이신 분들이 신장 관련의 질환 걸릴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파킨슨을 진단 받으셨어요. 젊으세요. 이제 갓 60 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파킨슨에 걸리게 되는데 루마티즘 관절염 이런 것들이 체중 당화산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환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거는 결국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많아서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소표가 생성되면 걔가 변이가 생기고 뭐 암이 되거나 여러 가지 기전으로 해서 질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세포 괴사. 결국은 우리 몸이 튼튼해야 되는데 염증이 일어나서 괴사가 되면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가 없겠죠. 특히 심장 근육세포, 신경세포, 간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은 어렵지만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림은 워낙 좀 복잡하지만 말로 풀면 그냥 심플하거든요. 자, 당 추출을 해서 내기는 장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몸속에 남는 당이 콜라겐 단백질이 흡착을 해서 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콜라겐 생성 능력이 좋아. 이 말은 뭐죠? 우리 열심히 요즘에 더모하고 있는데 당 조절을 안 하시면 뭐 이러면 돼요. 나는 왜 효과가 없어? 그럼 그분은 식습관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 또 그러면 콜라겐 생성 제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내막은 계속 얇아지고 붕괴돼서 뇌기능 장애가 있어서 결국은 내막의 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 관리는 단순하게 혈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망막병증, 눈, 뭐 신경, 뭐 족부 이게 어떠냐면 혈관병이에요. 당뇨는 결국 혈관병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눈은 엄청 미세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왜 우리가 하수구도 정말 크면은 막혀도 자주 잘 안 막히잖아요. 근데 조그만 하수관은 어때요? 금방 막히죠. 그래서 눈이나 손이나 발끝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미리 강요해서 당뇨병 예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런 최대 10인용 평균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리고 사망률도 1.6배가 높고 합병증 봤었을 때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2배에서 4배고요. 그리고 망막병증. 요즘에는 눈이 젊은 분들도 휴대폰 많이 보셔서 젊을 때부터 녹내장도 오는 경우가 많고 백내장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으로 인해서 이 혈관이 시신경에 있는 혈관이 문제가 되면 더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다양한 인슐린 저항성,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인슐린이 어떻게 노조 파업을 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내는 질병들이 너무 많죠. 이러한 것들을 다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혈당 관리 그럼 언제부터 할까? 예,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몇 살부터 할까? 아이 때부터예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때 이후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정말 편의점 음식, 편의점이 창궐 하면서부터 당 치솟았고요. 면역질환 치솟았고요. 왜냐면 가공식품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는 어떤 식품이죠? 초가공식품 때문에 이런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 정말 많고요. 저희 큰아들 친구 고등학생인데 당뇨예요. 중학교 때부터 당뇨였다고 해요. 자, 아이들도 정말 환자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뭐 마라탕도 먹죠, 뭐 탕후루도 먹죠. 요새 디저트 어떻게 되죠? 당당당당 당이잖아요. 저는 정말 저러다 당 쇼크 올까 봐 정말 저거를 죽으라고 파는 건지 저거를 정말 돈을 주고 먹어야 되나. 우리 달고나죠. 달고나 위에 약가루 올고 약가 위에 또 그 뭐죠? 마시멜로 올리고 와 정말 쓰리콤보 당을 해서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젊은 당뇨 발생률이 이용을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2%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당뇨인 사람도 많지만 당뇨 전 단계도 많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당뇨인 환자들 케어는 당뇨약 먹으니까 괜찮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분들을 당뇨 전 단계랑 당뇨를 합치면 거의 3명 중 1명, 연령대가 높으면 2명 중 1명이에요. 자, 그러면 당뇨 전 단계는 뭐다? 내가 검진을 계속 하는데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계속 수치가 올라요. 그러면 당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상 수치지만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했을 때보다 당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이고 어떻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당뇨 전 단계인지도 몰라요. 꼭 수치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정확하게 당화 혈색소 그거 파악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정상인데 조금 당이 높아. 내당능 장애, 그러니까 장애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제형 당뇨, 당뇨 합병증,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리를 특히 더 해야 되는 분들은 공복혈당 100에서 125 사이. 그분들이 뭐다? 당뇨 전 단계다. 그분들을 우리가 엄청 관리를 해주셔서 당뇨로 넘어가지 않게 해드려야 되고 초기 당뇨이신 분들은 우리 글리코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같이 섭취하셔가지고 당뇨 약을 먹어도 당이 다 안 잡혀요. 그래서 계속 약물 올라가는데 그거를 먹고 잡히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그것도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아니까 넘어가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 그럴 때 손상되는 기관이 망막, 심장, 뇌, 콩팥, 신경. 정말 다들 한 번 손상이 되면 뭐죠? 되돌리기가 힘들다. 예, 스탠드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혈관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지나갈게요. 눈도 이렇게 보시면 당뇨병성 망막증은 어떻다? 정상인보다 실명 위험이 25배는 높대요. 너무 무섭죠.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막 애들 젤리, 뭐 과자, 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저는 이런 그림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약간 충동요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 줘야 그나마 젤리 2번 먹는 거 한 번으로 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제가 아는 지인분의 또 친척분이 요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희 큰아버지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데 질병은 없는데 요런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혈관성 질환이 올라간다. 그리고 신장 아시죠? 요즘에 신장 관련 질환 환자분들도 너무 많은데 당뇨도 신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을 가지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약물, 그리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했더니 공복 혈당이 내당능 장애 진단받은 순간 당화 혈색소가 5.7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있었거나 삭히로서 아기 분만하신 분, 이런 분들, 혈압과 당뇨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 지금 당뇨 아닌데 혈압약 먹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당뇨가 옵니다. 근데 당뇨 드신 분들 어느 순간 고혈압 약게 드시게 돼 있어요. 그냥 둘이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난 혈압약 먹지 당뇨가 안 먹어. 그럼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아니 혈압 그게 오래되다 보면 당뇨로도 갈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요 다시 이런 것들. 또 갑자기 밥 먹고 나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식곤증이 살짝 오는 거 괜찮은데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그러면 내가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뇨까지라고 진단은 안 받지만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보면은 그러면 혈당을 높이는 원인들이 또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분들. 공복이 기르면 어떠죠? 일단 과식을 해요. 그리고 혈당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요. 우리 몸도 빨리 에너지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죠? 굿모닝은 당뇨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당뇨 전 단계한테 정말 강추하셔야 돼요. 단백질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꼭 추천해 주시고요. 인공 감미료가 당뇨를 높이지는 않아요. 근데 뭘 높이죠? 내 입맛을 높이죠. 네. 그래서 너무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단 과일은 아이도 주지 마시고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뭐 이런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혈당은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뭐가 올라가죠? 내 입맛이 올라가요. 그럼 그렇게 단 음식이 아니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 과일 찾지 마시고 조금 적당한 당도 과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제 주변에 날씬하시고 당뇨 이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당이 올라간 거예요. 봤더니 급격한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분비로 인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된다. 나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내가 느끼는 것과 내 몸이 받는 거는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에 어떻게 되냐면, 좀 무디다? 왜냐면 맨날 열심히 빨리빨리 사는 그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본인이 굉장히 받고 있는데도 받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내 몸 망가지는 거죠. 자, 부신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 부신 건강보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혈관 하시면서 비타민 C, B군, 미네랄, 영양소의 충분한 보충을 하셔야 되고 이건 여담인데 리플렉스도 좋습니다. 부신 혈자리를 네, 문제를 주니까 리플렉스는 그냥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안 주무시면 우리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한테는 뭐죠? 성장. 어른들은 염증 관리. 그리고 재생의 시간이에요. 그럼 늦게 잔다? 성장 호르몬 어른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다? 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자, 혈당 높은 의외의 원인 보면은 숙면이면 멜라토닌이 필요한데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죠? 코티졸 분비, 혈당 상승, 크렐린 증가, 렙틴 감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식욕을 굉장히 증가시켜요. 예. 그래서 밤낮 깨진 사람들이 보면 폭식을 많이 하십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냥 악순환의 고리를 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다 취침 전 스마트폰 TV 안 봐야 되시고요. 식사하실 때도 TV 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뇌가 밥을 먹는 건지 TV를 보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 거를 감을 못 해서 과잉으로도 먹기도 하고 TV를 보는 것 자체가 뇌가 막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밥을 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식습관 관리가 운동, 식단, 영양인데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제 짚어볼게요. 단백질인데, 자, 보시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이 높아 과식 예방. 일단 쌍피죠. 네, 요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침에 꼭 굿모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너무 바빠서 예전에 어떻게 하셨죠? 식빵에 잼 발라 드셨죠? 네, 단순당 혈당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우린 간단하게 굿모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리는 거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혈당. 자, 식이섬유. 식이섬유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되죠? 단백질이랑 화이버 비트 섞어서 드시면 되겠죠.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을 함께 흡착 배출도 하지만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잡곡밥인 겉에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혈당을 천천히 해주시기 때문에 아침에 굿모닝 하면서 샐러드나 토마토나 오이, 뭐, 만들기도 귀찮다. 그냥 오이 하나 우적우적 씹어 드시면 됩니다. 네. 굳이 바쁜데 우리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네. 굳이 요리하지 마세요. 그냥 오이 하나 씹어 먹고, 당근 하나 씹어 먹고 그러시면 되고요.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비타민 B군, 췌장 기능 개선. 왜?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잖아요. 그리고 C, 인슐린 효율 증가. 앞에도 혈관에도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망간, 당 대사 활성화.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보겠죠. 그 중에서도 미네랄 중에서 크롬이 도움이 된다고 요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제품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자, 봤더니 당 내성 인자 구성 원료로 혈액으로부터 세포로 포도당 이동을 촉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혈액의 당이 높은 게 문제인데 잘 옮겨준대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당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코르쿨사 이제 제품 쪽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이게 왜 이렇게 좋나 하고 봤더니 혈중에 인슐린과 당분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요 코르쿨산이 혈당을 감소시키고 혈장 인슐린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또 봤더니 탄수화물이 이렇게 이게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거야. 이 효소를 잘 보면 탄수화물을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거야. 그럼 포도당으로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가는 그 속도를 느려서 당분의 혈당의 농도를 천천히 가게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한다. 이 콜코산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호르몬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고 하죠. 자, 그리고 비만은, 마른 비만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당뇨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복부 비만, 내장 비만, 마른 비만도 많고 겉으로 비만도 많아요. 자, 보시면 1단계 비만은 많으니까 당뇨가 많긴 하는데 결국은 어떠죠? 비만 전 단계. 비만 전 단계도 혈당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복부 비만. 네, 복부 비만은 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당뇨병과 복부 비만인 분은 보통 마른 비만 중에서 복부 비만 많아요.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뭐 식단 관리 어떻게 할까요? 김밥 굉장히 탄수화물 많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거의 5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대 2대 3. 요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5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단백질 비율을 좀 많이 높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식사하실 때 두부나 생선, 콩, 고기도 이제 기름기 좀 적은 걸로 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양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겁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식후 1시간 했을 때 운동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훨씬 차이가 나죠. 떨어지는 게 혈당이 엄청 많이 떨어지죠. 식후 2시간 뒤에 봤을 때 이런 당 차이가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다들 배우셨죠? 운동할 때 근육에서 생성되는 그 근육 호르몬이 뭐죠? 마이오카인. 마이오카인이 이 생리 활성 물질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 대사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 섭취하면서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 운동 어떤 게 좋죠? 약간 숨이 차셔야 돼요. 걷기만 하셔는 안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나왔다시피 그 근육을 또 하면 뭐가 좋냐? 우리가 남는 포도당이 어디로 저장은 되죠? 간이랑 근육. 근육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남아도는 포도당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장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 또 염증을 일으키죠, 내장 지방은. 그래서 운동을 꼭 25% 라이드 운동하시고 하셔가지고 근육의 양을 늘리기도 하시고 근육의 양이 많으셔야 마이오카인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설명하시면 딱 시간 맞겠네요. 자, 20대부터 이 문구가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10대부터라고 하고 싶어요. 요즘 10대들이 제가 지금 고등학생 아들을 두는데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굿모닝 하고 나가면 점심 학교 밥 먹죠. 저녁은 학원 가기 전에 학원 식당가에서 먹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채소도 굉장히 부족하게 먹게 되고 해서 10대부터 혈당 관리 해주셔야 합니다. 자, 주 원료 한번 보시면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잎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메커니즘이 아까 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장에서 당 흡수를 저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인슐린과 유사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포도당의 흡수 운반을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알파 아밀레이즈. 요게 이 뭘까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데 쓰는 효소인데 요거를 어떤다? 방지해서 작용을 방지해서 포도당으로 넘어가는 거를 좀 천천하게 해준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늦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일간 섭취했을 때 정말 혈당 감소 수치가 우리는 이렇게 임상 실험으로 다 결과가 나와 있죠.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거 영양소 볼게요. 코르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나요? 비타민들이 7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 있는데, 자, 아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슐린 대사, 합성, 분비 작용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네, 아연은 정말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연을 넣고 요게 양도 보면 적지가 않아요. 나와 있죠. 100% 100%. 예, 거의 주 원료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조금 이게 약간 좀 나 이거 넣었어 하는 정도인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신 있게 이 이게 정말 작용을 충분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100% 100% 크롬은 660% 나와 있고요. 크롬을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뭐죠? 둔해진 거죠.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고 보시면 되고요. 셀레늄은 굉장히 항산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비타민 B6는 보면 또 당 대사에 도움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재료인데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혈당 개선은 알겠어요. 근데 인지 기능 개선? 그럼 이거 먹고 머리가 좋아지나?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어때요? 졸려서 지금 살짝 저녁을 늦게 드신 분은 지금 살짝 졸리실 거예요. 그게 뭐다? 피곤함, 졸림. 그럼 집중력 떨어지죠. 그거를 개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Q가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되게 뭐 좀 집중력 떨어지는 거를 높여주는 그런 인지기능 개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후 집중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했는지 보타니컬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정말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걸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회사를 밝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지막 영양소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요. 부신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하셔야 되고요. 식이섬유, 크로콜산 섭취하시고 비타민, 미네랄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요? 솔직히 전부 다라고 하고 싶지만 조금 추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요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다들 아시죠? 이 화면은 뭐냐면요. 영양소의 서로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영양소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더라도 이 비타민 C와 E 중요하다고 했죠? 볼까요? 비타민 B와 E 서로 상호작용하고요. 그리고 철분도 비타민 C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슘은 어때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또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그래서 밥도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요? 영양제도 골고루 먹어라. 그래서 기본은 더블 X다. 무조건 더블 X를 하셔야지 이거 하나하나 따로 드시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일단은 더블 S를 기본으로 드시고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아까 미네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크롬, 아연 다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식물 영양소. 예, 파이토 뉴트리언트, 예, 파이토 케미칼 굉장히 중요해요. 뭐다? 항산화 기능, 염증을 느끼고 활성산소를 낮추고 아까 염증이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된다고 했죠? 염증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유산균. 유산균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장내 미생물이 우리 장은 항상 얘기했죠. 모든 게 장, 뇌축, 장, 폐축 다 되어 있죠. 이 장내 미생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염증이 많다. 우리가 장이 튼튼하지는 못해요?
염증이 다 혈관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염증 관리와 그게 연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기 때문에 자, 유산균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프로틴, 운동하는데 프로틴 필요하고 그 단백질 자체도 당 흡수, 이게 천천히 흡수되게 해주죠. 파이브 피쉬에 보면은 당뇨에 좋은 귀리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17가지 통곡물고 불륜속 수용성 3대 1의 황분 비율로 들어있고요. 난 이거 씹어먹기 힘들어 하면은 수용성으로 된 하이브 파우더도 있고 우리가 또 잠을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어떻다? 구슬린 밸런스 드셔가지고 우리가 또 수면의 질 관리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C도 굉장히 아까 필요했는데 아세로라나 올데이 이거 먹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올데이 나오고 나서 혹시 아세로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둘 다 드셔야 돼요. 자, 올데이는 어떡하죠? 천천히 용해돼서 유지를 8시간을 시켜주죠. 자, 아침에 올데이 2알을 드십니다. 그러면 1200이죠. 그리고 아세로라를 한 두세 알을 드세요, 같이. 그러면 아세로라는 한 30분 정도면 녹아서 바로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아침에부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세로라가 빨리 해서 오전 중에 컨디션을 좋게 하고 아세로라가 내려갈 때쯤 되면 올데이 비타민 어떠죠? 농도가 올라가서 하루 종일 유지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피곤하실 때 아세로를 추가로 좀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시너스리도